지금부터 생명 시스템의 구성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앞부분은 거의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내용이 겹쳐서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우선 생명 시스템이란 구성 요소 사이에 상호작용으로 생명 현상이 나타나는 체계를 말을 하고요. 생명체는 지구 시스템의 생물권을 구성하고 각각의 생명체는 몸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가 상호작용해서 다양한 생명 활동을 수행하는 하나의 생명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저도 하나의 생명 시스템이고 여러분도 하나의 생명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생명 시스템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는 세포입니다. 암기. 생명 시스템의 구성 단계 볼게요. 알잖아요, 이거.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이렇게 4단계로 나뉘고요. 세포란 방금 나왔듯이 생명체를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단위를 이야기를 하고요. 조직은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의 모임. 예를 들어서 근육세포가 모여있으면 걔네 모여있다. 그러면은 근육조직 이렇게 되겠죠. 기관은 여러 조직이 모여서 고유한 형태와 기능을 나타내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주로 장기 얘기하는 거죠. 장기, 위, 장 이런 거. 개체는 여러 기관이 모여서 독립적으로 하나의 생명활동을 수행한 하나의 생명체로 나, 너 이런 거 들어가겠죠. 동물과 식물의 구성 단계 이거 중학교 때 너무 많이 했죠. 그쵸? 중학교 1학년에도 나오고 2학년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동물은 세포, 조직, 기관 한 다음에 뭐가 있다? 기관계가 있다. 얘는 동물에만 있는 구성 단계예요. 세포의 종류에는 적혈구, 백혈구, 근육세포, 신경세포 등이 있고요. 기관은 딱 들었을 때 이름이 익숙한 거야. 위, 심장, 간, 폐 이런 거. 식물에는 어떤 단계가 있는가? 세포, 조직, 조직계, 기관, 개체 이렇게 있고요. 조직계는 식물에만 있는 구성 단계예요. 여러 조직이 모여서 통합적으로 기능을 수행합니다. 잎, 줄기, 뿌리, 꽃 등이 식물에 있는 기관에 해당이 된다. 뭔가 이름이 익숙하다. 그러면은 기관이다. 식물에만 있는 것은 무엇이다? 조직계. 동물에만 있는 건 뭐다? 기관계. 세포의 구조와 기능. 세포는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내부는 핵과 세포질로 구분이 되죠. 동물세포, 식물세포가 각각 그림에 나와 있고요. 밑에 읽어볼게요. 일단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거를 볼게요. 핵, 세포막, 마이토콘드리아, 라이보솜, 소프체, 골지체 등은 동물이랑 식물세포에 공통적으로 존재를 하고 동물세포와는 달리 식물세포에는 엽록체와 세포벽이 있고요. 액포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세포에만 있는 거는 엽록체랑 세포벽이고 액포는 발달되어 있다라고만 하잖아요. 동물에도 액포가 있긴 있어요. 근데 발달이 안 되어 있을 뿐이지 그림엔 안 나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엽록체랑 세포벽만 식물세포에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 써 있죠. 그 다음 넘어갈게요. 핵은 세포에서 가장 큰 세포속 기관이죠. 공 모양으로 뚜렷하게 관찰이 되고 핵막으로 쌓여 있고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DNA가 있어서 세포의 생명 활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죠.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체세포 분열, 감소 분열 배웠던 그 DNA가 들어있는 곳이 어디다? 핵이다. 핵 속에 있는 DNA에 있는 유전 정보에 따라서 합성된 단백질이 특정한 역할을 하면서 우리 몸에 일어나는 다양한 생명 활동이 생기게 되죠. 다시 세포에서 가장 큰 거 세포 소기관 뭐다? 핵이다. 공 모양이다. 뚜렷하다. 핵막으로 쌓여 있다. 포도 껍질 생각하면 돼요. 포도 껍질. 그리고 라이보솜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다. 완전 중요. 대부분은 다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라이보솜만 막으로 안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 껍질 없이 포도 알갱이만 있는 거야. DNA 유전 정보에 따라서 아미노산을 연결해서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소포체 막으로 둘러싸인 납작한 주머니와 간으로 되어 있고요.
핵막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라이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을 골지체나 세포의 다른 부위로 운반합니다. 골지체, 막으로 둘러싸인 납작한 주머니가 여러 층으로 포개져 있는 모양이고 소포체에서 운반된 단백질들을 저장했다가 막으로 싸서 세포 밖으로 분비합니다. 단백질이 변형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렇게만 보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밑에 그림이랑 같이 다시 한번 볼게요. 먼저 핵이 있습니다. 핵, 여기 보라색. 아미노산 배열 순서에 대한 정보가 핵 속의 DNA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곧 배우긴 하지만 DNA가 이렇게 이중나선으로 이 안에 이렇게 들어있어. 그러면 RNA가 DNA를 바탕으로 해서 DNA가 두 가닥이잖아. 그 둘 중에 한 가닥을 바탕으로 해서 RNA가 새롭게 이렇게 생겨요. 보라색이 RNA예요. 그러고 나서 이 RNA가 외출을 해요. 나가요. 나가서 라이보솜에 갑니다. 라이보솜은 어떤 장소라 그랬죠? 아까 단백질이 합성되는 장소예요. 이 RNA랑 라이보솜이랑 이렇게 결합을 해요. 동그랗게 그린 게 지금 라이보솜인 거예요. 확대한. 결합을 하면은 주위에 있던 이 RNA에 염기서열에 저장되어 있던 아데닌, 구아닌, 타이민 아니죠. 유라실 이런 것들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아미노산 조각들이 와서 붙기 시작해요. 아미노산 조각들이 와서 붙기 시작해서 1번 아미노산, 2번 아미노산, 3번 아미노산 이런 식으로 아미노산 조각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이게 많이 이어지면 뭐가 된다? 단백질이 됩니다. 그래서 유전 정보에 따라서 아미노산은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해서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소포체는 단백질을 골지체나 세포의 다른 곳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이 생성이 됐어. 단백질이 생성이 되면은 여기 그림에서 노란색처럼 소포체 안에 이렇게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똑 떨어져 나와요. 소포체 막 일부랑 단백질이 똑 떨어져 나와서 여기 가서 붙어요. 어디에 가서 붙는다? 골지체에 가서 붙습니다. 골지체에 가서 붙어. 그러고 나서 골지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단백질을 막으로 싸서 소낭을 형성한 다음에 얘가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골지체 안에서 지금 방금 여기까지는 이 전 단계까지는 간 만들어진 단백질이었잖아요. 얘가 골지체에 들어오면서 여기도 단백질들 있죠. 성숙을 해요. 변형, 성숙이 일어나요. 단백질에. 그래서 성숙이 된 다음에 막에서 똑 떨어져 나가서 소낭을 형성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된다? 세포막에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청록색 레이어가 세포막이거든? 세포막에 붙어버려요. 세포막에. 세포막에 붙어서 나가게 된다. 그리고 여기까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익숙한 효소가 아밀레이즈라고 하면 아밀레이즈도 단백질의 일종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핵에서 아밀레이즈를 만드는 DNA가 있었어요. 그 DNA 둘 중에 한 개를 가지고 RNA가 형성이 됐고요. 그 RNA가 밖으로 나가서 라이보솜에 결합을 했어요. 결합을 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졌어요. 단백질은 소포체를 타고 가가지고 똑 떨어져 나와서 골지체에 달라붙습니다. 골지체 안으로 들어가서 변형과 성숙이 일어난 다음에 다시 골지체가 똑 떨어져 나와서 수제비처럼 소낭을 형성을 해서 세포막에 붙으면서 아밀레이즈라는 단백질이 세포막 밖으로 분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염록체 식물세포에만 있죠? 초록색을 띠고 옆구에 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산화탄소, 물을 원료로 포도당을 흡수합니다. 마이토콘드리아 둥근 막대 모양으로 막으로 둘러싸여 있죠. 이게 무슨 막대 모양이에요? 막대 모양이라고 하면 막대 모양인 거예요.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장소로 산소를 이용해서 유기물을 분해해서 세포가 생명활동을 하는데 사용하는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염록체는 텍스트 한번 읽어볼게요. 염록체는 빛에너지를 포도당의 화학에너지로 전환을 하죠. 염록체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겠어? 세 글자로 하면은 광합성. 광합성 화학식 쓸 수 있어야 돼요. 6H2O 더하기 6CO2는 6O2 더하기 C6H12O6 요거죠. 요거 쓸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뭐다? 광합성이다. 이거 반대는 뭐죠? 세포호흡이라고 하죠. 그리고 세포호흡을 할 때 얘로 바뀌면서 에너지가 방출이 돼요. 이 방출된 에너지는 ATP라는 분자 구조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 읽어보면 마이토콘드리아는 유기물의 화학 에너지를 세포가 생명활동에 사용하는 형태의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게 됩니다. 다음 액포 막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물색소 노폐물들을 저장합니다. 식물세포에 크게 발달해 있고요. 성숙한 식물세포일수록 액포의 크기가 큽니다. 세포막,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으로 세포 내부를 외부와 분리해서 독립된 공간으로 만들죠. 세포 안팎으로 물질이 출입하는 것을 조절합니다. 조성부는 인지질과 단백질. 세포벽, 식물세포의 세포막 바깥에 있는 단단한 벽으로 세포를 보호하고 세포의 형태를 유지합니다. 조성분마다 셀룰러스. 다음 세포막의 구조 볼게요. 세포막의 조성부는 뭐랑 뭐다? 인지질과 단백질이에요. 인지질이 뭐냐면요. 얘예요. 인지질은 지질에, 여기가 지질이에요. 지질에 인산이 결합되어 있는 구조, 여기가 인산이 있는 부분이고 결합되어 있는 구조로 글리세롤에 인산을 포함한 성분이 결합한 머리 부분과 지방산 두 분자로 된 꼬리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를 머리, 여기를 꼬리라고 하고 이 파워레인저 눈 부분이 여기가 인산이에요. 그래서 친수성 머리, 소수성 꼬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극성이 친수성이다. 비극성이 소수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친수라는 거는 물이랑 친해요. 소수라는 거는 물이랑 안 친해요.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인지질은 간단하게 그리면은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요. 머리 부분은 극성이고 꼬리 부분은 비극성입니다. 그리고 세포막의 구조, 인지질 이중층에 막단백질이 파묻혀 있거나 관통하고 있는 구조로 이 인지질은 유동성이 있어서 단백질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인지질 머리 부분은 물이 풍부한 세포 안쪽이랑 바깥쪽으로 접하고 있고요. 꼬리 부분은 서로 마주보며 배열합니다. 봐봐, 잘 생각해봐. 이게 이제 세포막이야. 세포막인데 세포막을 기준으로 여기가 세포 밖이고 여기가 세포 안이라고 할 때 우리 몸의 70%가 물인데 세포 밖도 물이 많고 세포 안도 물이 많지 않을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포 밖으로도 세포 안으로도 머리가 가야 돼요. 왜냐면 머리 부분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친수성이라 그랬잖아. 그리고 세포 밖도 세포 안도 아닌 이 안쪽 부분에 꼬리 부분이 오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중층이란 게 생겨요.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이란 단어가 나온 거예요. 다시 이게 세포막이에요. 세포막을 기준으로
세포 밖에도 물이 풍부해요. 여긴 세포 아닌데 여기도 물이 풍부해. 여기도 물이 있고 여기도 물이 있으면 친수성 머리가 바깥으로도 가고 안쪽으로도 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바깥으로도 가고 안쪽으로도 가야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림처럼 머리들이 바깥으로 향하고 있는 인지질 이중층 꼴이 된다. 안쪽에는 무엇이 있다? 소수성 꼬리 부분이 오게 된다.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인지줄은 이중층이기 때문에 세포 내부와 외부를 효과적으로 분리할 수가 있어요. 단백질은 인지질 이중층에 이 보라색 애들이 단백질이죠? 파묻혀 있거나 관통하거나 표면에 붙어 있고요. 인지질 이중층을 관통하고 있는 단백질 중에는 물질 이동에 관여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 세포막은 물질의 종류, 크기에 따라서 어떤 거는 잘 투과시키고 어떤 물질은 잘 투과시키지 않는데요. 이걸 뭐라고 한다?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해요. 이 선택적 투과성은 세포막의 성분 및 구조와 관련이 있어서 물질은 특성에 따라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세포막을 통해서 이동을 하고요. 인지질 이중층을 잘 투과하는 물질로는 분자의 크기가 비교적 작고 지질이랑 잘 섞이고 전하를 띠지 않는 물질이 들어갑니다. 지방산, 산소, 이산화탄소 등. 인지질 이중층을 잘 투과하지 않는 물질로는 분자의 크기가 비교적 크고 지질과 잘 섞이지 않고 전하를 띠는 물질이 들어갑니다. 이내는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해요. 포도당, 나트륨, 칼륨 등이 들어갑니다.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 확산. 확산은 세포막을 경계로 물질이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확산이라고 하고요.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 분자가 스스로 운동해서 지가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세포에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요. 여기서 방금 직전에 제가 인지질 이중층 잘 투과하는 거랑 투과하지 않는 거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해서 얘기를 해줬잖아요. 왜 이렇게 되는지 이제 얘기를 해줄게요. 확산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 둘 다 확산이고요. 둘 다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요. 굳이 지금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이 들어가는 이유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전달 방법도 있습니다. 이동 방법도 있어요. 아마 생명과학 들어가면 배우게 될 거예요. 물질이 인지질 이중층을 이 단백질 통하는 거 말고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해서 확산하는 거를 단순 확산이라고 해요. 근데 잘 생각해봐. 인지질은 안쪽에 있는 꼬리 부분은 어떤 성질이라 그랬죠? 물을 싫어하는 소수성이라 그랬어요. 그치? 소수성이라 그랬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 만약에 내가 소수성, 그러니까 비극성 물질이 아니야. 극성 물질이야. 그러면 여기 통과하려고 하다가 여기서 막혀요. 왜냐면 나는 극성이고 너는 비극성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이렇게 확산되는 애들은 산소, 이산화탄소 이런 애들처럼 비극성, 소수성입니다. 산소, 이산화탄소 둘 다 분자니까 중성이잖아. 그쵸? 이때 확산되는 속도는 세포막 안팎의 농도차에 비례해서 확산 속도가 계속 증가해요. 반면에 촉진 확산은 막 단백질을 이용해서 확산되는 것을 촉진 확산이라고 하는데 특정 막 단백질은 특정 물질만은 이동을 시키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나트륨만 통과시킬 거야. 그러면 나트륨 채널 이렇게 쓰여요. 세포막 안팎의 농도차가 클수록 확산 속도가 증가하긴 하는데 막 단백질은 개수에 한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일정 농도차 이상에서는 확산 속도가 증가하지 않게 돼요. 왜냐면 모든 막 단백질이 다 일을 하고 있어서. 우리도 PC방 같은 거 생각해봐요. PC방의 자리가 30개 있어요.
근데 30개가 다 차 있어. 그러면은 밖에서 게임 하고 싶어도 못 들어오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의 확산 속도 비교해보면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좋아해, 생물쌤들. 일반적으로 일단은 촉진 확산이 더 단순 확산보다 빨라요. 물질 이동 속도가 보면 y값이 거의 항상 높죠? 그쵸? 빨라요. 그 이유는 단순 확산은 인지질 이중층 사이를 내가 비집고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만원 지하철에서 우리 지하철 타본 적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번 정도는? 그쵸? 저는 대학교 가서 거의 처음 타봤던 것 같기도 하고 서울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서 만원 지하철을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거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속도가 느립니다. 대신에 인지질 이중층은 거의 무한히 있으니까 어떻게든 비집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처럼 PC방 좌석이 다 돼서 더 못 들어가고 그런 건 없고 계속 증가해요. 촉진 확산은 막단백질을 이용해서 너무 못 그렸는데 막단백질을 이용해서 슝 이렇게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빨라요. 빠른 대신에 모든 막단백질이 일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물질의 이동 속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거. 모든 막단백질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이때 물질의 이동 속도는 제로일까요? 아니죠. 제로 아니고 더 빨라지지 않을 뿐 최고 속도로 물질은 이동하고 있다. 지금 제가 그려드리는 이 구간에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동하는 물질은 단순 확산에서는 비극성인 기체 분자 아니면은 소수성, 지용성이라는 게 그냥 소수성이라고 생각을 해도 지금은 괜찮아요. 어차피 비극성, 소수성, 지용성 다 비슷한 거라서 지용성 물질, 지방산이나 글리세롤 등이 단순 확산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수용성 물질인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수용성 물질은 뭐랑 같다고 그럼 생각하면 되겠어요. 친수성. 친수성이랑 또 뭐랑 똑같죠? 극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전하를 띠는 물질이 나트륨이랑 칼륨 이런 애들은 아예 대놓고 극성이잖아. 그래서 나는 극성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소수성, 비극성, 인지질, 꼬리 부분을 내가 통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단백질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전달이 된다. 헛박과리 폐포랑 모세혈관 사이에 O2랑 CO2 교환이 바로 이 단순 확산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중학교 때 배웠죠. 그리고 신경세포에서의 나트륨 유입, 혈액 속에 포도당이 조직세포로 확산되는 거, 작은 창자에서 아미노산 흡수되는 거, 이런 것들이 촉진 확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다음 페이지. 확산이랑 조금 뭔가 반대인 듯 비슷한 듯 반대인 듯 그런 개념이 삼투입니다. 삼투. 삼투는 삼투를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농도가 물이 주어예요. 물이 주어 S. 물이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라고 합니다. 세포에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요. 봐봐. 이 그림이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U자관 안에다가 선택적 투과가 가능한 막을 갖다가 중간에 넣어 놓고요. 왼쪽에는 초록색이 지금 설탕이거든. 설탕을 몇 개 안 넣었어. 그래서 농도가 낮고요. 오른쪽에는 설탕 많이 넣어서 농도가 높게 했어요. 근데 이 선택적 투과가 가능한 막이라는 얘기는 물은 통과, 설탕은
통과 X. 설탕은 통과 못하는 애들이거든. 그래서 물만 이동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가 농도가 낮고 여기가 농도가 높으면 모든 자연의 기본적인 섭리는 뭐라 그랬어요? 농도가 낮고 높으면은 농도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가가지고 평형을 맞추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자연의 섭리라 그랬죠? 그래서 용액 높이가 낮아져요. 왜냐면은 농도 낮은 데서 높은 쪽으로 설탕 말고 물이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쪽은 비교적으로 용액 높이 높아지죠. 이에 따라서 이 U자가 왼쪽에 있는 애랑 오른쪽에 있는 애가 농도가 비슷해집니다. 세포와 삼투. 세포를 세포 안과 농도가 다른 용액에 넣으면 삼투라는 거에 의해서 물이 세포막을 통해 이동하여 세포의 모양이 달라질 수 있다. 여기 볼게요. 동물세포랑 식물세포의 차이가 엽록체랑 세포벽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엽록체는 크게 중요하진 않고 세포벽이 큰 차이로 작용을 하거든요. 거기에 집중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동물세포부터 봅니다. 대표적인 동물세포는 적혈구. 적혈구에 핵 없는 거 알죠? 적혈구에 핵 없어요. 세포 안과 농도가 같은 용액은 등장액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등자를 써서 등장액이라고 불러요. 세포 안팎으로 등장액에 넣었어요. 그러면 이동하는 물의 양이 같아 세포의 부피가 변하지 않아요. 들어오는 것만큼 나가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 단 헷갈리면 안 되는 거. 들어오고 나가는 게 없는 건 아니에요. 들어오고 나가는 거 있는 거예요. 있는데 들어오고 나가는 게 같다. 그리고 세포 안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 즉 저장액에 넣으면요. 상대적으로 여기는 고장액이고 밖에는 저장액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 밖에서 안으로 물이 들어오겠죠.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세포의 부피가 커지고요. 부풀어 오르다가 터지기도 하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 용혈이라고 해요. 여기서도 헷갈리면 안 되는 거. 나가는 것도 있긴 있어요. 저장액에 넣어도. 근데 들어오는 게 훨씬 더 많아서 부푸는 것이다. 반대로 세포 안보다 농도가 높은 용액인 고장액에 넣었어요. 고장액에 넣으면 세포에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더 많아지겠죠. 들어오는 것보다. 왜냐면 얘는 상대적으로 지금 저장액이고 밖에가 상대적으로 고장액이 돼서 안에서 밖으로 물이 빠져나갈 테니까. 그래서 이에 따라 세포의 부피가 작아진다. 하지만 들어오는 것, 나가는 것 둘 다 있긴 있다. 나가는 게 더 많다. 식물세포, 양파 표피세포 요거 보면은 세포 안팎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같아서 세포의 부피가 변하지 않아요. 등장액에 넣었을 때는 세포 안팎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같아서 세포의 부피가 변하지 않아요. 이때도 똑같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 다 있다. 근데 만약에 저장액에 넣었어요. 첫 번째 그림에서 저장액에 넣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은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포 부피가 커지는데 터지진 않고 세포벽이 팽팽해져요. 세포막이 세포벽을 밀면서. 이에 따라서 팽윤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팽윤된다. 그리고 세포에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많아서 세포질의 부피가 작아지다가 세포막이 세포벽에서 분리가 되게 돼요. 이거 뭐라고 부른다? 원형질 분리라고 부릅니다. 이 그림에서 내가 지금 색칠하는 부분이 세포벽이거든? 얘가 이렇게 세포막이랑 분리가 되게 돼요. 이렇게. 이거 뭐라고 한다? 원형질 분리라고 그런다. 이런 거 단답식 수행평가에 내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되고. 삼투의 예. 식물의 뿌리털에서 토양의 물 흡수하는 거 삼투예요. 식물 뿌리털이 이렇게 있으면 상대적으로 식물 뿌리털은 고장액, 토양은 저장액이라서 밖에서 안으로 물이 들어가요. 배추를 소금물에 절이면 숨이 죽어요. 배추가 있어요.
소금물에다 넣었어요. 소금물 고정액, 배추 저장액. 그럼 저장액에서 고정액으로 물이 빠져나가요. 이에 따라서 숨이 죽어요. 과일청 만들 때 과일에 설탕 뿌리면 수분이 빠져나오는 것도 얘랑 정확하게 동일한 기전이에요. 그리고 삼투압이 뭔지 한번 설명을 해주자면은, 삼투가 일어날 때 이 막에 작용하는 압력이에요. 이 말인 즉슨 지금 이 그림에서 농도가 낮은 용액에서 농도가 높은 용액으로 이렇게 물이 이동을 했잖아요. 그쵸? 이렇게 이동할 때 이 성택적 초과가 가능한 막을 얘가 밀게 되잖아. 아무래도. 그쵸? 그러니까 그때 이 미는 힘을 삼투압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삼투압 뜻도 이제 알았죠? 여기까지 하고요. 밑에 실험은 내용이 너무 간단해서 패스하고 195페이지까지 문제 풀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